자, 오늘 안전생활백서 시간인데요. 안전생활백서를 이끌어 주실 우리 정미영님 모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안전생활백서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도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그 도로의 지뢰라고 할 수 있는 네, 도로파임 포트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네. 포토홀은 도로폭이 20m 이상일 때는 시에서 관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 이하일 때는 이제 네네. 시군구에서 관리 보수를 하고 있다고 음, 합니다. 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가 이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도 포토홀 도로공사,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 그렇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비해서 뭐 잦은 비와 강수로 인해서 지금 포토홀이 4배나 가까이 지금 포토홀이 네네네.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네네네. 보니 인력 난과 그리고 예산 부족으로 사실은 음.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음.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포토홀을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보면 저희가 도로를 통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운전하다 보면 아무래도 도로 총재가 되면 차량 통행이 그렇죠. 원활하지 않을 테고, 근데 그러니까 그로 인해 교통량이 그쵸. 많아지면은 더딜 수 있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로 네네. 인해서 운전하시는 음. 분의 또 불편함도 초래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라든지 그런 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음. 다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 도로 공사가 조금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일단은 우리 운전자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앞차의 간격이라든지 그리고 도로의 주행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주행하시는 게 우리가 안전을 지키는 또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는 안전신문고 어떤 신고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실 건가요? 네, 이번 주 말씀드린 신고 유형은 이제 원래는 가을철 재난 안전 신고 유형 대상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에 앞서 사례보다는 지역 축제장 안전 관리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네네. 설명에 앞서 혹시 임지연 아나운서님 네네. 지난주 토요일 날 2024년 인천 사회복지대회 부스를 운영하셨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혹시 이제 네, 그날 부스를 운영하셨는데 참여해 보신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느끼셨던 점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저희 행사 부스에 참여자가 많이 오지 않으면 어떨까? 그쵸. 일단은 네. 첫 번째 고민이었는데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저희가 또 이제 그 아시다시피 노래 자랑을 네,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기선들이 많이 이렇게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전기선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 뭐 이렇게 안전사고들 이제 연료하신 분들도 그쵸.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게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내심 걱정은 많이 했는데 네네. 저희 여기 공감복지 라디오 직원분들이 아주 철저하게 다들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아주 무사하게 행사를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처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는 크게 치르는데 참여하시는 분 일단 저조하면 그것도 참 좀 그렇죠. 그렇잖아요. 정말 그런데 걱정 많이 예. 했거든요, 저희. 근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네네. 주셨고 그리고 구급차라든지 그리고 안전요원 음.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음. 잘 배치가 되어서 이제 큰 아. 사고 없이 저희도 잘 네네. 마무리가 되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인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지금 그날도 10월 20 그날 9월 에이 9월 28 28일 일. 그날도 네네. 사실은 인천 지역에 뭐 다른 지역을 떠나서 인천 지역에도 행사가 많은 엄청 송도도 그렇고 많았죠. 네, 네네. 엄청나게 네. 막 각 구마다 소래포구 축제도 있었고. 네, 많은 축제가 있었어요. 네네네. 더욱 인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근데 인제 그렇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최 측이 있는 경우가 있고 주최 음. 측이 없이 인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음. 알고 있는데요. 음.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있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반복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인제 2022년 10월 29일 날 이태원 참사가 아유 있었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어 많은 이제 희생자분들이 인제 이제 사망하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유가족들이 아파하시는 네. 지금도 네네네. 아파하고 계시는데 네. 그때 이태원 참사 역시 주최 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 지역의 재난과 관련 안전 관리 매뉴얼이 적용되지 않아서 음. 안타까운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네. 참 생각하면 가슴이 네. 아파요. 그러고 보니까 2 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잊혀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거든요.
이 안전사고 참 어,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프네요. 그죠? 그렇죠. 네네네. 네. 자, 그러면은 이 이태원 그 헬로윈 축제 경우에 네. 그 매뉴얼이 전혀 적용이 안 된 거였나요? 네, 네. 맞습니다. 이태원 할로윈 축제의 경우는 축제 안전 매뉴얼이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순간 최대 그 관람객 인원이 1,000명이면 안전 매뉴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할로윈 축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을 한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 단체가 그걸 주도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과 그리고 그냥 참가자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모여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집회에 대한 안전 조치도 없었고 안전 관리 매뉴얼도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최측이 없는 대상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애매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 공분을 샀었는데 어쨌든 주최측이 있든 없든 간에 국민들의 그렇죠. 안전은 어디를 그렇죠. 막론하고 네. 담보가 되고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없었었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주최측이 없는 경우도 안전관리 매뉴얼을 네. 통해서 그건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네, 제정을 해서 그런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마쳤고 이거는 단순히 개인의 이런 문제품 책임의 문제를 떠나서 지역의 안전과 그리고 앞으로의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 큰 교훈을 남겼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이제 희생자들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걸 토대로 또 저희가 그걸 교훈을 삼고 교훈만 삼으면 안 되겠죠. 뭔가 그렇죠. 또 변화를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걸 적극적으로 실천을 실천하고 해야죠. 네, 네. 행동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네. 축제와 관련된 안전 매뉴얼이 좀 개정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올해 2024년 7월 17일 이제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 관리 주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시행을 했습니다. 네,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네네. 개정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그런 그 비극적인 사건들 그런 것들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주무부서랑 이런 게 관리측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재난 유행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이 모호해서 발생하는 이제 재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개정됐다고 보시면 됐을 것 같습니다.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을 꼭 뭔가를 겪고 나서 네, 한다는 게 맞아요. 참 재난관리 주관 기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재난관리 주관 기관은 이제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에 대해서 그 유형별로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그리고 이제 네네.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해서 수행하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회재난 유형 27종이 신설이 되었다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27 정도 신설이 됐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보통 전통시장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네. 대규모 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되고요. 장애인과 노인, 아동복지시설 등 안전 취약 계층의 보호시설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 금융기관도 광범위하게 이제 많이 포함이 됐죠. 네네네. 그만큼 이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 기반 시설이 대부분 포함됐는데 공연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유원시설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제 다중 인중 운집 인파 사고를 네네네. 이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회 재난의 원인으로 명시를 했고요. 지금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든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이제 도로, 공원, 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 운집 인파 사고는 별도의 사회 재난 유형으로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다양한 크고 작은 축제들이 열리는데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으로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져 가지고 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조치와 관리가 이제 강화됐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2024년 9월 30일 날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 기존법으로는 축제 안전 매뉴얼이 해당되지 않아서 이제 용산구청 쪽에서 안전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네. 즉 당시 안전 법령에는
다중 군집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요. 주최자가 없는 그 행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을 했다는 이제 뉴스를 접했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된 법안을 보면은 주최 측이 없는 다중 밀집 행사에도 그 행사를 주관하는 이제 지자체에서 담당 부서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 관리에 대한 계획서를 수립하고 안전 보호 조치를 하고 이제 의무를 해야 된다라고 네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축제장에서 1천만 그 명수는 이제 음. 1천만 이상이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를 음. 따라서 이제 네네. 네 축제가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네. 그러면 그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역 음. 축제장 안전 관리 매뉴얼은 이제 지역 축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 다양한 위험 요소를 네네네.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전관리 매뉴얼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총 네. 10가지로 네네. 담고 네.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첫째로는 사전 위험 평가입니다. 그거는 축제장에서 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다 이제 일일이 철저히 분석하는 과정이고요. 둘째로는 이제 비상 대처 계획을 세워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고, 네. 네, 셋째는 안전 교육 및 이제 훈련을 축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서 안전의식을 높인다는 말씀이신 거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우왕좌왕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신속하게 안전을 위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요령을 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이제 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아무리 그런 시스템이 있어도 빨리 의료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행사장에 아마 가시면 다 교통 통제하시는 거 보셨죠. 네네네. 경찰관님들도 그렇고 네. 또 모범 운전자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축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차량 통제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섯째는 화재 예방. 네. 네. 그리고 많습니다. 10번째까지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안전 점검 시설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비상 연락망 구축.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해서 결정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열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안전과 관련 행사를 잘 끝나고 나면 그 주변이 쓰레기장으로 오물투성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도 안전과 관련돼 있다고 그렇죠.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행사가 끝났을 때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그 축제를 즐기고 그거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네.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행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까, 얼마나 고생스러우실까, 또 그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는 그날 행사 끝나고 네, 나왔지만 이제 그렇죠. 나머지 네, 뒷정리는 또 네, 자원봉사자분이랑 네, 그리고 그 주관처에서 다 정리를 네. 한 걸로 어떻게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면은 네, 또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지키는 걸 네, 항상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요. 자, 오늘 축제에 관련된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릴까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혹시나 이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국가법령정보에서 검색을 하시면 재난관리기본법에 대한 시행령이라든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네, 맞아요. 사실은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밀집 군중을 다 좀 통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개개인이 다 그런 안전 규칙과 수칙을 잘 따라야 될 것 같고요. 나 하나쯤이야 뭐 어때서 에이 설마 뭐 이런다고 뭐가 되겠어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저 자신부터 해서 다 버려야 될 생각인 것 같고요. 안전은 누구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안전은 어떤 것보다 뒤로 미룰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참여하실 텐데 참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분들 네, 안전을 잘 지키시고 네, 즐거운 네, 축제장에 그런 네. 추억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제를 즐기는 것도 정말 다행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 맞아요. 거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끄라톤인가? 네. 네네. 근데 대만 쪽으로 해가지고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다행이고 만약에 그랬으면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긴장하고 계셨겠어요. 네. 그쵸. 어, 자 이제 뭐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까 우리 정미영 대리님도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